만성콩팥병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추정하실 수 있겠지만 비가역적인 그 변화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서 정상 콩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는 없고 치료 목표는 그 만성콩팥병이 진행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높아요라고 오시면 원래 안 좋으신 분인지 아니면 급성으로 안 좋아지신 건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만성콩팥병의 사실 정의는 신장의 기능 이상 또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를 만성콩팥병으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사실 그 3개월 이상 안 좋았던 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명지톡 명지병원 신장내과 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콩팥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가요? 콩팥은 소변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은 날마다 대사 과정을 하면서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콩팥에서 그 노폐물과 과잉의 수분을 걸러서 여과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겠고요. 그 이외에도 탄염기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호르몬 생성이나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빈혈, 혈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도 콩팥에서 분비를 하고 또 레닌과 같은 또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 비타민 D 활성화도 최종적으로는 콩팥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독물질이 축적이 되고 탄염기 이런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몸은 원래 중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산 상태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 콩팥에서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제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대부분 결국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콩팥하고 빈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만성콩팥병 환자는 말기로 갈수록 빈혈을 다 동반하게 되고 또 혈압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아까 분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성콩팥병이 진행할수록 혈압 조절도 더 안 되게 되고 비타민 D 호르몬 이런 것들도 잘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뼈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콩팥 기능도 나이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나요? 보통 이제 40세를 기준으로 그때 신장 기능을 100이라고 하면 정상인에서는 대략 한 10년에 5에서 10% 정도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실제 시간에 따른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인보다 4, 5배 정도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콩팥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혈액 검사인데요. 그 전에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장이 1분 동안에 걸러주는 혈액의 양을 말하고 그래서 신장이 얼마나 노폐물을 잘 걸러주는지 보통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은 핵의학 검사입니다. 근데 핵의학 검사는 이제 좀 번거롭고 하기가 어려워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 역시도 사실 번거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그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검사해서 그 수치로 사구체 여과율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인종,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 또 성별, 또 혈액 크레아티닌 수치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대략적인 이제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할 수가 있고 어떤 환자의 신장 기능을 알아볼 때는 보통 그 사구체 여과율과 또 소변에서 뭐 혈뇨가 나오는지 단백뇨가 나오는지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공단 건강검진에서는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알 수 있는 것은 맞고요. 공단에서 커버해주는 소변 검사는 단백뇨 여부만 이제 스크리닝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단백뇨가 거기에서 의심이 되면 실제로 단백뇨가 있는지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도 궁금해요. 옛날에는 만성 신장병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좀 콩팥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혈액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높아요라고 오시면 원래 안 좋으신 분인지 아니면 급성으로 안 좋아지신 건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만성 콩팥병의 사실 정의는 신장의 기능 이상 또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를 만성 콩팥병으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사실 그 3개월 이상 안 좋았던 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만성 신장병과 만성 콩팥병은 똑같은 말이겠고요. 만성 신부전은 영어로 하면 이제 failur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너무 진행된 이제 만성 콩팥병,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라는 이름은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조금 안 좋은 사람부터 또 많이 안 좋은 사람까지 다 어우르는 이런 용어를 2002년도에 미국 신장재단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 대한신장학회도 그렇게 지금 용어를 권고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저희가 1, 2, 3, 4,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2단계까지는 양호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혈뇨나 단백뇨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만성 콩팥병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하되는 단계는 3단계이고 4단계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15에서 30 사이, 이제 그다음에 15 미만으로 되는 만성 신부전 5단계는 말기 신부전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신대체 요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콩팥을 치료하면 얼마나 개선이 가능한가요? 만성 콩팥병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추정하실 수 있겠지만 비가역적인 그 변화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서 정상 콩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는 없고 치료 목표는 그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신대체 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대체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석 치료와 신장 이식을 합해서 신대체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성질환,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저질환 관리를 가장 잘 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고 또 운동하고 금연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서 특히 이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라고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